지금 시대가 아니 나도 해볼래라고 해야 돼요. 에이, 내가 내 주제에 이 나이에 지금 뇌과학적으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뇌는 계속 개발되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뇌과학적으로 밝혀졌다라고 계속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 뇌과학적으로 진짜 밝혀졌거든요. 근데 과학적으로 다 된다는 거를 왜 굳이 내가 이러는 순간 여러분 정말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오늘은 주인공이시니까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좀 공개해 주시죠. 네, 제목은 제목은 밤과 나침반입니다. 제가 진짜 이런 제목의 책을 쓰고 싶었거든요. 자, 제목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밤과 나침반. 네. 왜 이렇게 지었고 무슨 의미인가요? 저희 구독자님들이라면 그다음에 작가님께서는 저희 하고만다 이제 저희 오랫동안 같이 하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자기 개발이라는 단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네. 왜냐하면 집중력하고 똑같은데요. 그냥 자기 개발이라는 것도 하나의 도구일 뿐인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도구이죠. 예. 근데 집중력도 집중력 자체가 가치가 있지는 않거든요. 무언가를 잘하고 싶을 때 집중력을 키우고 기르고 집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건데 마치 집중력 같이 집중력을 위해 집중력을 키우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라는 거죠. 자기 개발?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래서 저는 자기 개발이 저의 유튜브도 책도 뭐 다 자기 개발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저는 자기 개발이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도 요즘 자기 개발서들 전형적인 느낌들 있잖아요. 뭐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안 나게 사실 근데 작가님을 올해 작가로 이끈 책도 전형적인 자기개발서의 그렇죠. 제목이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제목은 출판사와 협의된 제목이 아니라 100% 저의 의견으로 그냥 탁 뽑은 이 제목으로 단 한 번의 수정도 없이 그냥 탁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신감이죠. 예. 요즘 트렌드 난 모르겠다. 네. 제목 짓는 트렌드 난 모르겠다. 그냥 난 무조건 밤과 나침반을 해야 한다. 그냥 왜냐하면 밤인 이유도 어쩌면 우리 모두가 밤 중에 있지 않나. 그렇죠. 네. 언젠가는 좋은 날이 해뜰 날이 오겠지. 언젠가는 행복한 그 시절이 오겠지. 내가 언젠가는 정말 여유 있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겠지. 아침이 밝아오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왜 아침이 안 오지 힘들다 이렇게 하다가 삶이 끝나버리는 사실은 아침이 지나갔음을 모르고 그리고 또 이 밤 중에 앞도 안 보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방향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새롭게도 못하겠고 그냥 여기 있는데 가만히 있어야겠다. 다들 이렇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밤 중이라도 내 북극성이 어딘지 알고 그리고 나침반만 한 손에 들고 있으면 밤이라도 발걸음은 계속 옮겨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밤과 나침반으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저는 딱 끝까지 읽고 끝까지가 아니고 한 100분의 1 정도 읽고 그 밤과 나침반 제목을 왜 졌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여기 이제 제가 또 이게 앞에 엄청 맞아요. 또 저는 여기다가 항상 이렇게 하죠. 보통은 제가 여기하고 여기서 끝나는데요. 맞아요. 보통 여기서 끝나고 요면으로 넘어오면 끝나는데 지금 여기로 갔다가 여기 모자라서 지금 여기로 제가 이쪽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이제 이 책 한 줄 평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읽었어요. 이 책은 한마디로 지금의 나를 점검하고 그러니까 이게 밤이라는 뜻이죠. 밤인 나를 점검하고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책이다. 이 책 읽으면서 저의 지금 현주소 또 특히나 나는 얼마짜린가 한 번 더 또 묻게 되고 나는 작가로서 강사로서 개그맨으로서 요식업 CEO로 어디를 항해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나침반을 따라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침반은 또 뭔가 이러면서 엄청 저를 돌아보게 됐고 내가 나아갈 방법에 대해서 엄청 힌트를 많이 얻어가지고 제가 영광입니다. 사실은 이미
강의에서 몇 개는 써먹었습니다. 아, 나오지도 않은 책을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미리 받으셨으니까. 예. 그 좀 뭔가 제가 아는 것들하고 연관지어서 네네. 얘기할 수 있는 아, 그 감사합니다. 사상적 영광입니다. 배경이 돼서 내가 이해를 한 거죠. 아, 예. 어. 뭐 워낙에 저랑은 매달 이렇게 수다 타임을 갖기 때문에 네. 예, 잘 아시. 지금 갑자기 떠오른 건데 예를 들자면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았거든요. 우리 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네.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하면 리얼하게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끌어당김의 법칙. 저도 뭐 긍정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네. 예를 들면 1억을 벌었다. 네. 10억을 벌었다. 네. 100억을 벌었다. 도대체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제 주장은 그래서 나는 얼마짜리인가 알아봐야 된다. 근데 하대님 책에서 이 방간 아침반에서 그 손목 꺾는 얘기하죠. 네. 15도를 꺾는 상상을 해봤더니 뇌에서 반응을 했다. 네, 요 정도는 되는데. 이게 이제 가능한 거니까. 네, 네. 근데 이걸 90. 근데 90도를 꺾는 거를 상상했더니 뇌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저는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네. 그래서 많은 특히 이런 유튜브 보시고 강연 듣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무작정 왜 나는 1000억 맞아요.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여러분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꿈이 계속 이렇게 외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얼마짜리인가 알다 보면 제가 꿈이 작아지는 게 아니고 꿈이 정확해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와닿았어요. 15도 상상해보면 그게 내 뇌가 실제로 뭔가 막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90도는 아예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상은 해도 안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이루어질 만큼의 상상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1000억 가세요. 가는데 1000부터 1000억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예를 들면 지금 매출이 5000이면 1억이든 2억이든 5억이든 내 한계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알아내는 거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내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뇌과학적 배경으로 알려주니까 저는 여기 인용한 대표적인 이제 챕터마다의 책들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나오는 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고전으로 시리즈를 많이 했지만 고전이 그런 거거든요. 잊혀질 거 잊혀지고 버려질 거 버려지고 정말 사람들이 모범답안 엑기스 이런 걸로 내가 읽어보고 내 삶에 적용해 보니까 너무 도움되더라 하는 그런 책들을 고전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을 시간이 사실 많지는 않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책인지도 모르고 근데 이 하대님 책에서 배경으로 삼은 그 책들이 정말 다 반드시 읽어야 할 저도 너무나 읽어야 할 저도 사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만나는 게 훨씬 저는 독서하는데 잘 입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 책들을 읽어야 되니까 6권, 7권을 탁 사놓고 읽는 것보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 책들의 그 느낌과 어떤 맛을 본 후에 그 다음에 이 책을 읽고 맨 뒤에 보면 하드님이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를 읽고 제가 여기 맨 뒤에 실행하는 것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는데 저는 일단은 이 책을 읽으시고 하드님이 얘기하는 이 책을 일단 다 읽은 후에 하대님이 딱 그 배경으로 뽑은 책들을 읽는 거를 먼저 실행해 보시면 그 책들만 일단 일독해도 저는 내공이 엄청나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진짜. 이 수천 권을 읽으신 구명환 작가님께서 이렇게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가장 적절하게 말씀을 추천의 말씀을 딱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뭐 드릴 말씀이 더 이상 그러면 뭐 하고 만다 외치고 끝냅시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다면 질문도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내가 좋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면서 근데 우리가 하고 만다를 벌써 우리가 이제 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너무 잘 이해되고 또 너무 재밌고 우리가 여러분 어떤 기준을 왜 우리가 오른쪽으로 비비고 왼쪽으로 비비고 이러잖아요. 이쪽으로 비벼도 되고 이쪽으로 비벼도 되는데 자기에게 맞게 더 이렇게 확 깨달아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대님이 굉장히 잘하세요. 그런 좀 전에 얘기한 손목 꺾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 제가 굉장히 배우게 됐고, 내가 상상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됐고, 지금 넘기다가 제가 이제 별 또 막 쳐놓은 거 보니까, 여러분, 안중근 의사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요즘 자주 얘기했지만,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그 가시가 여러분, 야, 너 오늘 나한테 하는 말에 왜 이렇게 가시가 있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 비난 이런 걸 쏟아낸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하대님이 이 책 190쪽에 보면 외부 탓을 하는 순간 뇌는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비상경계 모드를 발동한다. 우리 뇌가 외부 탓을 하는 순간 생각은 멈추고 계획은 증발하고 선택의 여지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불만 많으신 분들이 보면 불평불만은 많은데 뭔가 시작을 안 하세요. 네, 뭔가 그렇죠. 시작 안 하는 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은데 하대님이 워낙 또 뇌과학 이런 쪽 책 좋아하셔가지고 그런 거를 읽고 우리의 뇌는 아예 외부 탓을 하는 순간 뇌가 그런 비상경계 모드로 돌입하면서 안 하게 돼. 그러니까 불평불만 이게 진짜 나를 죽인다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그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배경까지 제가 설명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너무나 좋은 소스이자 또 이게 너무 딱 알겠는 거예요. 이 부분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 관련해가지고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3페이지 딱 읽어드리면 맞아요.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인데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너무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를 겪었어요. 우리 몸이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보다 문명은 훨씬 빠르게 변화했죠. 인간의 뇌는 아직 원시시대 조상들의 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인데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도 전에 현대 문명을 맞이한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대인이 각종 건강 문제에 시달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화면을 보며 손가락을 두드리는 행위는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50년 전에는 자판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글자로 쓰는 일이 많았죠. 100년 전에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직업 자체가 드물었습니다. 공장에서 서서 일했을 테니까요. 더 과거로 가면 공장에서 일한다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과거로 가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수렵과 채집을 하며 살았습니다. 즉, 사람의 신체 구조상 앉아서 일하는 것은 본래 적합한 형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적응했다면 그나마 나았겠지만 그런 시간도 충분히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몸의 척추부터 관절, 어깨와 목에 이상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래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굉장히 낯선 형태니까요. 그렇기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뇌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당연합니다. 30만큼의 문제를 마주했을 뿐인데 뇌는 300만큼의 일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생존 본능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성이 납치되는 일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 의식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안 해본 걸 처음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걸 이룰 가능성이 1%라도 생기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0%이니까요. 무엇이든 시도하면 가능성이 생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걱정이라는 생존 본능 때문에 직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며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진짜 원하는 커리어의 첫 걸음을 떼지도 못한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저는 제일 힘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세스 고딘이 얘기한 것처럼 동전 300개를 쭉 쌓아놓고 맨 위에 동전만 툭 떨어뜨리면 그 맨 위에 동전만 우리 인간이 지구에서 출현한 시기거든요. 나머지 299개의 동전의 시간 동안은 우리 인간은 지구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짧은데 또 심지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문명 사회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형태를 갖춘 거는 너무 찰나예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그 말은 아까 건강, 척추 얘기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에 관해서도요. 실제로는 30만큼인데 우리의 뇌는 여전히 예전에 맹수가 나타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했을 때 그 모드로 가동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에 휩싸이면 우리가 왜 이성적으로 행동해, 이성을 좀 찾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제가 제일 힘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든 시도하면 가능성이 생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신분제도도 없고요. 예. 예. 그리고 지리적 제한도 지금은 없죠. 예. 정보의 제약도 없고요. 예. 이런 환경인데 신분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리적,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스스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제가 앞부분에서 저는 58쪽에 부자에 대해서 첫 줄인데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자 노력을 하면 무엇을 얻을까요? 돈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진 자기 자신을 얻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너무 부자 이러면 돈으로만 초점을 맞춰서 돈을 밝히고 뭐 그러면 안 되고 좀 부자 이러면 그렇게 막 존경하는 그런 단어 느낌은 아니게 설정을 해놨는데 그게요 굉장히 사실은 여러분 뭐 돈이 전부가 아니야 야 저 돈 자랑하러 나왔네 뭐 이러지 마십시오 정말. 저는 이 말이 그래 부자는 돈이 척도가 아니라 돈은 정말 따라온 거고 부자는 여러분 진짜 부자는 좋은 훌륭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그냥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점으로 맞춰서 자꾸 돈만 벌려고 하니까 이게 더 힘들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전 하게 됐어요. 그래 우린 너무 돈만 가지고 부자를 생각했구나. 네. 저도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에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엊그저께 예판 시작하는 날 라이브 방송을 잠깐 혼자 했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데 뭐하러 그렇게 아둥바둥 사냐. 네, 그냥 적당히 살다가 네. 되지. 뭘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뭐 이렇게 말하시거나 또는 나는 딱히 살면서 뭐 부자가 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은 없어.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맞아. 되게 많으세요. 많아요. 네. 엄청나게 많으신데 정말 공감하시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 중에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걸 넘어서요.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 경험상 오히려 더 이 작은 돈에도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그럼요. 반응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사람 죽는 거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가면 되지. 이런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마음 깊은 곳까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나는 그냥 어차피 죽는 거 그냥 대충 적당히 살다가 그냥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이게 저는 진짜 우리가 왜 말대로 된다 그게 양자역학적이거든요 여러분. 네. 내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관찰해 버리면 하대님이나 저나 이제 글 쓰는 작가고 하니까 저는 정말 이 말을 믿거든요. 글쓰기는 숨쉬기 능력이랑 똑같아서 우리가 태권도, 양궁, 뭐 수영 이런 거는 좀 배워야 되지만 네. 이 글쓰기는 누구나 숨쉬기 능력처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자주 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에 도전해보세요 했을 때 에이 내가? 이게 또 에이 내가 하는 순간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게 관찰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전부야?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돈이 그 사람한테 안 따라갑니다. 이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정말 수많은 세상이 진짜 있어요. 그 안 보이는 애들을 이용해서 일을 시켜서 결과를 도출해낸 게 양자 컴퓨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여러분, 굳이 왜 못하는 나를 자꾸 관찰합니까? 우리 한국 민족이 겸손하라 그래서 그게 겸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 나도 작가가 돼볼래! 이러면 옛날에 어른들은 약간 대바라졌다 그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가 아니, 나도 해볼래? 라고 해야 돼요. 맞아요. 에이, 내가? 내 주제에? 이 나이에? 그래서 뒤쪽으로 갈수록 지금 뇌과학적으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뇌는 계속 개발되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뇌과학적으로 밝혀졌다라고 네. 계속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그 뇌과학적으로 진짜 밝혀졌거든요. 근데 과학적으로 다 된다는 거를 왜 굳이 내가 이러는 순간 여러분 정말 절대 하지 못하는 내가 하는 그 한 번 순간에 나는 죽을 때까지 작가가 되지 못하는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뇌과학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이 책이 너무 좋고 그런 분야에서 199쪽에 보면 이어지는 얘기인데 뇌는 그 나이에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관심도 없다. 오로지 관심 있는 거라고는 계속 할 거야 말 거야.
이런 거죠. 정말 이것도 너무 와닿았거든요. 199쪽 아랫부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뇌는 그 나이에 그걸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관심도 없어요. 이 나이에 그걸 어떻게 해? 이러면 근데 우리 뇌는 그건 관심이 없고 다만 뇌는 이렇게 물을 뿐입니다. 이거 계속 할 거야 아니면 멈출 거야. 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그 몇 번 나왔던 문장 뭐죠? 25에 죽고 75에 묻힌다. 네. 그러니까 25에 자기가 멈춰버린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여러분 나이 이거 상관없이 뇌가 묻는 거는 그러니까 너 99살이든 102살이든 할 거야 말 거야. 너 할 거야 말 거야. 근데 102살이어도 나 영어 배울래. 이러면 우리 뇌는 배우는 모드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네. 이런 원리들을 저는 그냥 주장이 아니라 이런 그 검증된 책과 그 다음에 이런 특히 뇌과학적인 배경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 더 와닿고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네. 라고 해서 이 책이 저는 굉장히 네.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책이 이제 밤과 나침반인데요. 나침반이 이제 6개의 나침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가님께서 이 말씀해주고 계신 파트는 4번째 나침반이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침반은 두려움 나침반이라고 불러요. 뇌과학 나침반이라고 생각도 하고 실용적인 나침반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나침반을 밤중에 길을 걷고 있는 혹은 걸어가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는 저를 비롯한 저는 모두가 다 밤중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6개의 나침반에 대해서 써봤습니다. 네. 또 낭독을 해드릴 부분을 2군데를 접어왔는데 네. 예,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하나는 이제 뒤쪽에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소 제목은 안전지대에만 머무르는 건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목입니다. 네.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존 볼비가 제창한 애착 이론에 따르면 아이가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맺으면 훨씬 더 대담해집니다. 엄마 곁을 벗어나 자유롭게 탐색하고 새로운 환경에도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왜냐하면 마음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돌아갔을 때 반겨줄 안전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요. 이건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삶을 탐색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머물 뿐이죠. 도전하지도 않고 확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나는 원래 이 정도가 딱 좋다. 그냥 소소하게 만족하며 살아가고 싶다라는 말들로 스스로를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들은 얼핏 소확행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기 의심이 굳어진 신념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의심은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쪽 신념의 방향을 두느냐에 따라 갈리는 선택지일 뿐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자기 의심을 신념으로 굳히며 살아가는 걸까요?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하나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두려움입니다. 실패할 것 같고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것 같고 무엇보다 내가 그걸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증폭되면 우리는 자기 보호를 위해 본능적으로 방어막을 칩니다. 그 방어벽이 바로 한계인 것이죠. 자기 확신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숱한 고민과 질문 끝에 그래도 해보자라고 마음 먹고 한 발 한 발 내딘 사람들이 결국 자기 확신을 장착하게 됩니다. 그러니 안전지대에만 머무르지 마세요. 당신이 그곳에 머무르는 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직 충분히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정말 독서가 사실 우리 안에 그 나침반이 생기는 거죠. 근데 나침반을 가지면 밤이든 낮이든 두렵지 않죠. 그래서 책이라는 거는 정말 계속 읽다 보면 우리 안에 저절로 나침반이 생겨져서 요즘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니까 두렵죠. 그럴수록 자기만의 나침반을 장착해야 된다고 생각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과 이 책에서 하드님이 인용하시는 그 추천하는 책을 한번 쭉 읽어보면 정말 나침반이 이렇게 있다면 일단은 요거 테두리는 가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두리. 네.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그 움직이는 시침같이 분침같이 생긴 개 왔다 갔다 하는 애는 네. 또 여러분만의 어떤 방향성을 잡아서 그래서 큰 테두리 요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나침반의 시작을 하게 해주는
책이 될 수 있다고. 그 제목을 너무 잘 지었네. 밤과 나침반. 감사합니다. 네. 이 맨 뒤에 빼놓으신 문장, 네. 사소한 일을 위대하게 하라. 네. 이 개념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아, 네. 네. 약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426일째 네. 긍정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하는 거는 뭐 7분, 8분 되니까 영상이 네. 네. 어쩌면 저한테 사소한 거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쩌면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사소하게 했지만 이게 사소한 것들이 1000일이 넘어가고 1400일이 되니까 너무 위대한 힘이 맞아요.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소한 일을 위대하게 하라. 그래. 내가 한 게 이 말이라 할 수 있겠구나. 나는 또 어떤 사소한 것들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나침반이 네. 되는 대목이어서. 근데 좋았거든요. 근데 내가 요 뒷장은 사실 못 봤었는데 지금 이렇게 펴놓고 보다가 요 뒷장에 요 말을 빼놓은 걸 보고 내가 요 문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예. 네. 지금 작가님께서 너무 이렇게 탁탁 잘 짚어서 맥을 짚는다고 하잖아요. 네. 맥을 딱 다 짚어서 말씀해주고 계셔서 옛날에 나침반이 없던 시대에 배 타고 나가려고 하면 진짜 두려웠을 겁니다. 네. 두려웠을 거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요. 운전할 때 이제는 더 이상 거기 처음 가보는 데라고 해서 막 두렵고 막 긴장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네. 내비가 있으니까 네네. 초행길도 그냥 다 갑니다. 요즘은 내 안에 나침반이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그게 있으면 찍으면 되니까 머뭇거리거나 초행길인데 사실 다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지금 고명환 작가님도 다 뭔가 굉장히 익숙해 보이시지만 책을 낸 것도 살면서 그 첫 번째 책. 네. 네, 처음 내신 거잖아요. 네, 그럼요. 네, 처음 내신 거고 다 처음 해보는 것들을 강연도 처음 해본 게 예, 있으셨으니까 그럼요. 이렇게 하신 네네. 거고 개그맨도 처음에 할 때 처음 해보신 거잖아요. 네. 다 사실 생각하면 우리는 다 초행길을 가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그건 내가 안 해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기가 딱 와요. 그럼 거기서 이제 고정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요금 앞에 가면요. 분명 후회하십니다. 1000% 후회해요. 제가 죽음 앞에 갔을 때 그걸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책 읽는 이유, 저희가 강의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핏대 올리면서 얘기하는 이유는 한편으로 저는 정말 여기 세상에 태어나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가서 늦게 후회하고 통안의 눈물을 흘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책을 읽으면 반드시 바뀝니다. 네, 여러분. 네. 무조건 바뀝니다. 네. 그리고 자꾸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 이거에 대해서 책을 읽으면서 계속 우리가 사색을 해봐야 됩니다. 고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돼. 그러니까 흔한 고통으로 그런 식으로 치부하면서 얘기하는데 삶은요. 처절하게 사는데 그게 재밌는 겁니다. 녹슬어 사라지지 않고 달아서 사라지겠다라고 그 죽음 앞에 갔다 온 후에 제 좌우명 얘기하는 이유가 그 삶을요. 제가 위인이 되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이 우주에서 그 우주의 방향에 맞게 너무나 아름답게 순리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돼. 그거는 정말 나태한 거고 포기한 거고 이게 저는 제가 알잖아요. 죽음 앞에 가면요. 분명 후회하십니다. 1000% 후회해요.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하신 분들 1000% 그때 가서 후회합니다. 반드시. 난 뭐라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잖아요. 내가 왜 그때 생을 몰랐을까? 그러니까 쇼펜하우어의 고통의 철학자 이거는 그런 거를 인생에 대한 고통을 쇼펜하우어 나름대로 얘기를 해주면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계속 책을 읽고 이 사람이 한 얘기를 곱씹다 보면 지금 하대님은 밤과 나침반이라는 어쩌면 이 언어, 비유, 대명사 이런 걸로 얘기를 해 주듯이 니체는 망치를 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철학자.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잘못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되냐 이런 기준으로 좀 소위 빗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침반이 없으면 제가 죽음 앞에 갔을 때 그걸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책 읽는 이유 저희가 강의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핏대 올리면서 얘기하는 이유는 한편으로 저는 정말 여기 세상에 태어나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가서 늦게 후회하고 통안의 눈물을 흘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는 책 쓰고 강의하는 게 제1 목표거든요.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세 번째 목표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정말 전 그거예요. 제가 한번 거기를 갔다 와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런 책들을 읽으시고 정말 야, 돈이 전부냐? 뭐 꼭 바둥바둥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책을 읽으면 반드시 바뀝니다. 네, 여러분. 네. 무조건 바뀝니다. 네. 그리고 자꾸 바꾸셔야 돼요. 지금 네. 딱 이 말씀이 평소에 작가님이 항상 책을 읽으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할 때 이럴 땐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작가님이라고 해서 기승전 책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11살인가 12살일 때 모든 삶이 다 의미 없어 보였대요. 네. 그래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 뭘 했냐? 그 시기에 책을 엄청나게 읽었대요. 네. 맞아. 일론 머스크가 결국 한 게 책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네. 책을 읽었냐? 맨 처음에 영적인 뭔가 스피리추얼한 그런 거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성경부터 시작해서 코란 뭐 이런 종교 책들을 다 읽어봤는데 못 찾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엔 철학서들을 다 봤대요. 네. 쇼펜하우어부터 시작해서 네네. 쭉 다 봤는데 결론은 너무 우울하다. 네. 그래서 또 다른 책들을 보고 이러다가 어떤 비전을 갖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엔지니어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하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이게 왜 이럴까 물음표가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책을 읽는 겁니다. 네.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예. 사실 이 책에 저는 막 이렇게 써오면서 진짜 솔직히 제가 그랬거든요. 하대님, 저는 지난번 책보다 100만 배 나왔습니다. 맞아요. 제가 방송 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냐면 이 안에는 또 그 하대님의 그 삶의 경험과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녹아있고 그 책과 본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는데 그 얘기들을 저는 또 저대로 저한테 적용해 보니까 또 이렇게 해석이 되고 깨달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써오긴 했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아마 읽으시면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마 여러분 안에 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견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나침반을 만들겠다. 제가 제 강의에서 진정한 부는 이 안에 쌓는 거라고 얘기한 거랑 사실은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한 거라면 우리 부는 여기 쌓아야 되는 거거든요. 뭐 건물, 뭐 ETF, 금은 이런 건 나중 얘기고요. 내 안에 부를 쌓아서 내가 빈손으로 어딜 가더라도 저는 책 읽으면서 요즘 계속 그 생각을 좀 자주 하거든요. 내가 어딜 가더라도 혹시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우리가 잡혀가요? 근데 거기서 내가 자유를 얻게 됐어. 근데 돌아오진 못해? 그래도 저는 지금 어느 나라에 제가 끌려가서 어느 황무지에 제가 버려놔도 나한테 자유만 주면 빈손으로 있어도 저는 거기서 내가 죽지 않을 만큼 부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번성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아마 나만의 나침반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침반을 가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훨씬 또 세상 사는 게 더 행복하다고 해야 될까요? 낭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유가 생기죠.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 어떤 단계까지 독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올라가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네. 계속해서 하고만다와 그 다음에 책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서 네. 아까 낭독해 드릴 부분 2개를 접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네네. 우리 하대님이 또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하대님 목소리로 예. 낭낭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소 제목은 금수저인 척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네. 종이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고 그것을 한 달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1년이면 12개가 됩니다.
이제 막 20살이 된 한국인 A의 인생을 평균 수명 90세로 가정하면 종이는 동그라미로 가득 차겠죠. 네. 지금 20살인 A는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보내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십시오. 24년은 자는 데 쓸 겁니다. 네. 그리고 10년 6개월 동안은 학교와 직장에 다닙니다. 네. 1년 6개월은 도로 위에서 보내고 네. 요리와 식사를 하는데 3년을 씁니다. 아. 집안일 및 기타 잡다한 일들을 처리하는데도 3년을 씁니다. 네. 그리고 화장실과 욕실에서 보내는 시간, 여기에 2년 3개월을 씁니다. 그 충격이었습니다. 네. 네. 이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이제 A에게 남은 시간은 27년 정도입니다. 네. 하지만 27년 정도면 원하는 인생을 살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의 추세를 보면 A는 남은 27년 중 93%에 해당하는 25년을 화면 속에서 보낼 겁니다. 아. PC, 스마트폰, 넷플릭스를 포함한 OTT, 게임, AI와의 대화, 가상 및 증강현실 등 정말 다양한 종류의 화면들이 A를 붙잡아 놓을 테니까요. 네. 여기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합니다. 지금 20살인 A에게 진짜 남은 시간은 2년 정도라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고작 2년입니다. 우리가 90세까지 산다고 해도 항상 바쁘고 피곤해서 새롭게 뭔가를 할 시간이 없는 이유입니다. A는 20세이지만 만약 여러분이 40세라면 혹은 50세, 60세라면 여러분이 진짜 가지고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라는 내용인데요. 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 책에 보면 이제 수저에 대한 얘기도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뭐 이래 보나 저래 보나 흑수저였고 그래서 돈이 없어도 받고 있어도 받습니다. 네. 이 두 개를 다 경험을 해 보니 돈이 없었던 나 그리고 돈이 있는 나라고 이렇게 딱 특징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돈이 없었던 나는 되게 금수저인 척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살았구나. 네. 모든 노력을 거의 그걸 하는데 하면서 살지 않았나. 금수저인 척 하려고 수입차를 사서 풀 할부로 해가지고 사기도 했고 뭐 명품도 사기도 하고 멋있는 사진도 해외여행 가서 막 찍어 올리기도 하고 금수저인 척을 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네. 생각보다 시간이 우리한테 너무 많지가 않아가지고 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생 동안 90살 산다고 했을 때 화장실에서 2년 3개월을 씁니다, 여러분. 야, 하느님, 제가 네. 제 책에, 어느 책에도 언급을 해놨었는데, 예, 제가요, 34살에 교통사고 났다 그랬잖아요. 예, 예. 중환자실에 끌려가면서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정확하게 이게 수치상으로 계산되고 뭐 몇 년, 몇 개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요, 34년 중에 4개월만 나로 살았구나. 이게 한 방에. 제가 그거를 써놨다니까요. 소름이네요. 네. 저는 그 1초에 죽는다는 얘기 듣고 중환자실에 내려갈 때, 와, 34년 중에 진짜 나로 산 거는 4개월이구나. 그러니까 그거 원통하고 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그 책 쓰고 강의하는 게 그 죽음 앞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짜 그래서 녹슬어 사라지지 않고 달아서 사라지도록 뭔가 내 시간을 버티듯이 때우듯이 그렇게 보내버리잖아요. 뭐라고 원통을 넘어서서 그거는 그 전에는 이럽니다. 왜 이걸 안 가르쳐 줬을까? 세상은, 네. 교육은, 네. 스승은, 선배는 뭐 탓하면 안 되겠지만 죽음 앞에 가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정말 여러분 내가 태어난 이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게 뻔한 얘기 같지만 모든 인문고전 철학이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로 물어주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주니까 여러 가지의 답들을 찾아내면서 내 삶을 모든 사람들이 인종 시대에 다 초월해서 이 한 문장 이 질문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해주겠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한 문장이라고 저는 점점 책을 읽을수록 와 닿거든요. 처음에 나는 누구인가 뭐야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냥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까 누군가 저는 직업이 여러 개니까 제가 뭐 개그맨 겸 영화배우 나침반도 여러 개세요라고 몇 번 물어보셨는데 사실 나침반 큰 나침반 하나입니다, 여러분. 대신에 작은 나침반들도 있죠. 우리가 자동차에 보면 비행기에 보면 막 여러 개 돌아가지만 그 저를 이끌어가고 있는 나침반은 하나입니다. 그거를 찾고자 하는 거죠. 고명한 하나. 근데 자꾸 세뇌당해서 이런 나침반도 있었고 이런 나침반도 있었고 근데 그 나침반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쪽으로 잘못된 표지판을 따라서 제가 갔던 고명안이 있는 거지 잘못된 여러 가지의 표지판이 있었던 거지 나침반은 하나입니다. 저의 큰 나침반. 근데 그게 자성이 세지 않아서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가지를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독서와 이런 내공을 쌓아서 그 나침반의 자성이 제대로 잡을 수 있게끔 그 민감하게 진짜 북극성을 찾을 수 있게 제가 제 삶의 북극성을 찾을 수 있게 찾아가는 건 거죠, 여러분. 네. 예전에 한참 전에 아마 하고만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잠든 자는 깨울 수 있지만 잠든 척 하는 자는 깨울 수가 없다. 네. 라는 말이 있는 이유가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돈이 없었을 때 나는 잠든 척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금수저인 척 하는 그 뭐 심리는 당연히 저도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그 인간의 비교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인간의 뭐 본능, 본성인 것 같긴 하지만 금수저인 척 하는 게 의미 없다는 걸 깨닫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걸 멈추는 것만으로도 삶은 되게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 금수저인 척 하지 마십시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본인이 나는 흙수저다. 아니 나는 뭐 은수저다. 뭐 금수저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렇다. 똑바로 내가 있는 데가 어딘지를 알아야 내비게이션도 내가 있는 데가 어딘지 인식을 해야 그때부터 길 안내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현재 위치를 잡아야 길 안내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목적지를 정확하게 찍어도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길 안내를 못 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지 알아야 목적지까지 2시간이 걸리는지 3시간이 걸리는지 17분 만에 가는지 시간도 나오고 거리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흙수저라면 본인이 아실 거예요. 흙수저면 그걸 인정하고 쿨하게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 금수저처럼 좀 보일 이런 척 그거를 멈추는 것만으로도 내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똑바로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에는 진짜 아까 말씀하셨죠. 34년 동안 4개월 얼추 비슷해요. 90세까지 살면은 2년 정도. 34년 살았는데 4개월. 4개월. 그러니까 90살을 살아도 실제 100% 진짜 내가 하는 거에 막 전념을 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정말 순수한 시간이 2년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짜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적인 챕터에 나오는 책들 말고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인용하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까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주옥 같은 책들을 해놓으셔서 전 너무 공감하는 책입니다. 네. 마지막에 하대님 얘기하신 저는 이게 또 230쪽에 나옵니다. 머리가 복잡할수록 생각이 많을수록 혼자가 되라. 저는 요즘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가 만족스러우면 혼자 있을 수 있으면 사실 세상을 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스스로가 그런 어떤 힘을 가진다는 게 바로 나침반을 가지는 거거든요. 내가 나침반이 있으면 우린 자꾸 사람한테 묻고 싶고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고 한데 내 안에 나침반이 있으면 절대 그런 어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한번 혼자 있는 시간의 힘 그리고 제가 어제 제 유튜브에 올린 얘기인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성인의 걸음으로 하루 3시간 걸으면 7년 걸으면 지구를 한 바퀴 돈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야 3시간씩 7년이면 지구를 정복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한 게 하기야 3시간씩 7년 책 읽으면 지구가 뭐야? 저는 우주
전 세계 정복합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또 든 생각은 하대님이 여기 중간에 과정을 즐기자 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내가 막 그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서 걷는 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어쩌면 나는 거의 끝까지 가면 안 가고 싶을 것 같아, 끝까지. 왜냐면 설렘이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 과정이 좋은 거거든요. 지구를 정복해 가는 과정. 그게 재밌는 거지. 물론 정복하고 나면 또 이번에 이렇게 갔으면 이번엔 크로스로 이렇게 가면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요. 우리는 3시간 걸으면 7년에 지구 정복한다 그러면 특히 한국인들은 꼭 이럽니다. 내가 7년에 정복해 보겠어. 중간에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럼 넘어져서 3일 동안 못 일어났으면 7년 3일 만에 지구 정복하면 됩니다. 그죠? 저희 하고만다도 어느덧 역사가 쌓여가지고요. 네. 하고만다를 하면서 예전에는 아침 긍정학원 하시는 건 세 자릿수였는데 네네. 이제 1000일이 됐습니다 하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맞아요. 1400일이 넘어갔고 네. 1400일. 네, 작가님께서 2권의 책을 저희 하고만다에서 그러네요. 최초 네. 발표를 하셨고 네. 저 역시도 2권의 책을 최초로 하고만다에서 네. 발표를 하고 저희의 역사가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고명환 작가님을 보면서 저희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희만의 내러티브를 이렇게 쌓아가고 있잖아요. 저희의 히스토리를 쌓아가고 있듯이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만의 내러티브를 히스토리를 쌓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제 네. 올해 2달 남았습니다. 네. 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이 엄청 친한 사이입니다. 그렇죠. 이제 40 넘어가고 50대 보시면요. 1년에 한 번만 만나도 굉장히 친한 사이인 거예요. 그건 엄청 친한 거예요. 1년에 한 번이면 만나면 엄청 친한 사이인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만나기 때문에 네. 우리는 엄청 친하고 엄청 서로 영향받고 네. 우리도 여러분들 댓글 보면서 여러분들이 감동받고 또 여러분들이 의견 주시는 거 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발전해가는 이 공동체가 이거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거 엄청난 힘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밤 9시니까 우리가 하고 만다. 네. 여러분들 다 하고 말 때까지 계속 할 거니까 네. 여러분들 쭉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네. 밤과 나침반 정말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 다 널리 알려서 한번 순위 올려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남은 2달 그리고 이제 다가올 11월도 여러분들께서 하고자 하는 것들 하나 둘, 셋, 하고